안녕하세요. 미용하는 의사, 약사, 판미닥터 박수진입니다. 피부에 직접 넣어주는 피부 영양제라 알려진 스킨부스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술입니다. 가장 유명한 삼총사죠. 물광주사, 리쥬란, 주베룩. 이 중에 어떤 걸 받아야 할지 고민인 분들을 위해 준비한 영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모두 잔주름, 보습, 피부결 개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세분화하면 쓰임이 다른데요. 보습제로 해결 안 되는 건조증을 빠르게 해결하고 싶다면 물광주사, 예민하고 붉고 여드름이 많이 나는데 빠르게 효과 보고 싶다면 리쥬란, 모공, 요철, 탄력 저하가 유독 신경이 쓰이지만 시간이 좀 걸려도 근본적으로 피부 개선을 하고 싶다면 주베룩을 추천드립니다. 스킨부스터 맞는 제일 좋은 방법, 덜 아픈 순서 등의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계속 시청해주세요. 스킨부스터 효과의 차이는요, 곧 약물 성분이 달라서인데요. 물광주사에 들어있는 히알루론산은 친수성으로 자기 분자량의 1000배에 달하는 물 분자를 끌어당겨두는 성질 덕에 보습인자라 불립니다. 필러랑 뭐가 달라요? 묻는 분들이 계신데 이 히알루론산을 각요결합하여 피하지방층에 통통하게 볼륨 주는 목적으로 깔아주는 게 필러고요. 이 각요결합 없이 입자 자체를 피부층에 깔아주면 즉각적으로 보습을 주는 효과를 냅니다. 리쥬란 힐러의 핵심 성분인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DNA를 구성하는 핵산 성분 조각인데요. 끊임없이 손상받는 피부세포와 구조물질들을 빠르게 재생해냅니다. 오리지널 리쥬란에 히알루론산을 더한 HB 플러스 제품이 있지만 이 리쥬란의 핵심 성분은 폴리뉴클레오타이드거든요. 물광주사보다 유지기간이 길긴 하지만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존재하는 딱 그 동안만 효과를 만들어내므로 주사 후 한 달 정도면 효과는 사라집니다. 주베룩의 핵심 성분이죠. PDLLA는 폴리락틱 엑시드의 L폼과 D폼의 합집합인데요. 폴리락틱 엑시드는 그러니까 젖산입니다. 실제로 주베룩 제품은 투명한 용기에 하얀 젖산가루가 담겨져 있어요. 볼텍스라고 하는 기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잘 섞어주는,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피부에 주입한 뒤에는 수일 내로 물은 다 흡수되고 젖산가루만 피부에 남게 됩니다. 그렇게 남게 된 입자가 점차 분해되면서 좋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섬유아세포를 직접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항노화를 다룰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인공이 섬유아세포인데 콜라겐, 히알루론산, 탄력섬유 등 진핀의 좋은 성분을 듬뿍 만드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제가 방금 설명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좋은 물질들을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이 대략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인내의 시간입니다. 손주사, 포텐자, 하이쿡스, 미라젯. 스킨부스터는 맞는 방법도 가지가지입니다. 손주사, 포텐자, 하이쿡스, 미라젯. 일단 시술자 입장에서는 손주사가 가능한지 안 한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가장 로스 없이, 손실 없이 100% 전량을 피부에 주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언급드린 이 세 제품 모두가 의약품으로 허가가 난 덕분에 모두 손주사가 가능합니다.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는 데는 절차와 시간 소요가 상당하기 때문에 제약사가 이 과정을 생략하고 화장품으로 허가를 받은 여러 스킨부스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샤넬 주사, 엑소존, 엑소마지 등입니다. 그 제품들은 손주사는 엄밀히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주사는 주사입니다. 아프죠? 안 아플 수가 없습니다. 눈물도 나고요. 이 통증이 너무 두려운 분들은 하이쿡스, 포텐자 펌핑 팁 같은 니들 인젝터나 아니면 더 나아가 미라젯, 큐어젯 같은 비접촉 인젝터로 주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받아보면 통증은 당연히 적고요. 멍도 거의 들지 않고 약간 붉어졌다 피부가 금세 좋아지는 편입니다. 평소에 저는 피부 침투율 100%인 정량 주입이라서 손주사를 제일 좋아하지만 중요한 모임이나 행사를 앞두고는 이런 디바이스를 이용해 시술하는 편입니다. 나한테 딱 맞는 스킨부스터를 찾았다 해도 아무데나 맞으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물광주사와 리쥬란의 경우에는 얼굴뿐 아니라 목이나 데콜테, 손등, 눈가 등 얇은 피부에도 다 가능하지만 주베룩은 이 얇은 피부 부위에는 결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생기면 없어지는데 길게는 1년 이상도 걸리기 때문에 절대로 맞으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리쥬란은 보통 그 제품 그대로를 사용하는 병원이 99% 이상이지만 주베룩은 약간 레시피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화하는 비율, 물과의 적정 비율 또는 방법이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결절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병원마다의 노하우가 담긴 방법으로 약물을 제조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주베룩이라고 해도 다 같은 주베룩이 아닌 거죠.
어떤 게 제일 안 아파요? 네, 제가 스킨부스터 상담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그렇죠. 통증도 무시할 수 없는 팩터입니다. 근데 그 약물의 점도가 높을수록 끈적끈적할수록 아픈데요. 빽빽한 진피 내부에 약물을 밀어 넣다 보니까 아픈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점성이 묽을수록 덜 아픕니다. 통증 정도를 비교해보자면 물광주사, 리쥬란 HB+, 주베룩, 리쥬란 오리지널, 그리고 리쥬란 S가 제일 아픕니다. 주베룩은 PDLLA 성분에 히알루론산, 그러니까 물광주사가 섞인 거라 오리지널 리쥬란보다는 좀 덜 아프지만 목적에 따라서는 특정 흉터, 모공을 없애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얕은 층에 주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리쥬란과 동일한 정도로 아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일 인기 많은 스킨부스터 3총사죠. 물광주사, 리쥬란, 주베룩을 비교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스킨부스터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지지만 보통은 클래식한 이 세 가지 제품으로 입문을 하실 텐데요. 꼭 내 피부에 필요한 제품을 찾아서 피부 건강을 지키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발라도 침투율이 낮은 바르는 콜라겐, 아무리 먹어도 피부 이행률이 적은 먹는 콜라겐, 이 둘의 한계를 넘어선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피부에 주입하는 콜라겐입니다. 한동안은 콜라겐 부스터라고 하여 섬유 아세포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콜라겐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제품들이 흥했는데요. 주베룩, 울트라콜, 콜라움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콜라겐 부스터들은요, 콜라겐을 만드는 개인의 능력치에 따라 결과가 상이했단 말이죠. 피부 재생력이나 복원력이 좋은 젊은 층에선 효과가 너무 좋다 하는데 반해 이미 탄력이 많이 저하되었거나 얇은 피부의 분들에게선 효과가 더딘 편이었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레티제는 순도 99%의 콜라겐 그 자체를 피부에 주입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분들에게까지도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어 인기입니다. 통증은요? 레티제는 FDA 승인을 받은 정식 의약품이라 손주사가 가능한데요. 저는 통증을 최대한 줄이고자 아주 얇은 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이쿡스 더마샤인 같은 니들 인젝터를 사용하기도 하고, 사실 제일 안 아픈 방법으론 미라젯과 같은 니들리스 인젝터로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에어섭시전이라는 방식을 이용하여 눈가와 같은 얇은 피부에도 정확히 약물을 고르게 진피층에 넣어줄 수 있는 방식인데요. 통증이 없어서 굉장히 애정하는 장비입니다. 레티젠 자체가 약물의 산도가 pH 7.2 정도로 우리 피부의 산도와 유사하여 통증과 부작용을 낮춘 제품이기도 합니다. 엠보싱은요? 네, 리쥬란을 받아보신 분들은 이 엠보싱 현상이 볼록볼록한 현상 있죠? 2, 3일간 지속되는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점도가 매우 높은 약물이라 그런데 레티젠은 받아보시면 한 2-3시간 정도면 거의 엠보가 가라앉고 바로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할 정도입니다. 시술 간격 주기는요? 일반적으로 콜라겐과 관련된 스킨부스터는 진피층 내의 섬유 아세포의 자극으로 콜라겐이 형성되기까지의 시간, 즉 3에서 4주 간격을 권장드리는데요. 그 전에 받으면 좀 돈이 아깝다라는 점에서 그렇죠. 그런데 콜라겐 그 자체인 레티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라겐이 유지되는 동안은 충분히 효과를 누리시고요. 다시 탄력이 떨어지는 시점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젊은 분들은 한 번의 시술로도 6개월 이상 효과가 유지되기도 합니다. 다만 탄력이 많이 저하된 분들, 피부가 많이 얇으신 분들은 3회 이상의 연속 시술을 받아서 그 효과를 충분히 극대화한 후에 유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적정 용량은요? 한 부위에 집중을 한다면 2cc 정도, 그리고 얼굴 전체에 한다면 4cc 정도, 그리고 목까지 한다면 6cc 정도를 추천드리지만 사실 레티젠 시술이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눈가나 입 주변, 목과 같이 기존의 스킨 부스터로 개선이 어려웠던 특수 부위에 먼저 사용해 보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눈가의 경우엔요, 피부가 얇아서 주베룩과 같은 콜라겐 부스터 사용 시 결절의 위험이 있는 굉장히 까다로운 부위였거든요. 이런 부위에 안전하게 사용해 볼 수 있는 게 레티젠의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상 중반에 온다리프팅 적합형, 비적합형을 나눠 드릴 테니 적합형인 분들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온다리프팅은 극초단파를 이용하는 레이저입니다. 마이크로웨이브라고도 불리우는데요. 빠른 분자 진동으로 심부 조직의 열을 순식간에 높여주죠. 실제로 온다를 받을 때 민감한 분들은 안에서 뭔가 빠르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하세요. 사실 초음파다, 고주파다 다양한 원리가 있지만 리프팅 레이저의 핵심은 결국 심부 조직의 열을 올리는 것인데요. 온다는 심부 조직의 열은
빠르게 올리면서도 화상을 입지 않도록 냉각된 TV, 컨택트 쿨링 방식으로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시술 중간에 파워를 잠시 끄면 순식간에 표면이 차가워져서 신기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두 번째로 온다리프팅 적합형 감별법입니다. 온다리프팅 적합형 유형은요, 아픈 거 너무 싫다, 근데 즉각적으로 효과 보고 싶다 하는 분들입니다. 또한 얼굴살이 적당히 있는 분들이 보통 만족을 하십니다. 원래 온다는 이탈리아에서 개발 당시 바디 체형 관리용으로 마케팅이 되었었거든요. 제조사에서 공유해준 이 자료들을 보면 이중턱 부위에 5만 줄 가량을 시술한 뒤 이렇게 턱 라인이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팔 아래 덜렁살이라고도 하죠. 이 부위에 시술한 뒤에도 라인이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온다리프팅 비적합형인 분들도 계세요. 얼굴 이중턱에 살이 아주 많으신 분들 중에 딱 한 번만으로 효과를 보고 싶은 분들, 혹은 살이 너무 없거나 탄력이 너무 저하된 분들입니다. 이유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온다리프팅은 저희 병원에서 아주 희소한 비적합형 분들을 제외하고는 제가 두루두루 여러 다양한 케이스에서 효과를 아주 잘 내고 있는 장비입니다. 세 번째로 온다리프팅의 특징을 울세라, 써머지와의 차이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리프팅 장비, 원리 양대 산맥이죠. 하이프 초음파, 그리고 RF 고주파, 그 중에서도 프리미엄 리프팅 장비로 분류되는 울세라, 써마지와의 차이를 보면 울세라는 4.5mm, 3.0mm, 1.5mm 해당 깊이에 딱딱 끊기는 열점을 만들어서 작용을 하는데, 온다는 우리가 원하는 깊이, 그러니까 3mm, 7mm까지를 전체를 통으로 데워내는 방식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냐 하면 진피상부층과 같이 기존의 하이프, 그러니까 1.5mm 팁 정도가 해내지 못한 피부 얕은 영역의 콜라겐 리모델링을 구현하여서 잔주름이나 미세주름, 모공, 피부 결까지도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고주파 시술인 써마지와의 차이를 보면요, 고주파 시술은 피부를 투과하면서 에너지가 많이 손실되거든요. 온다는 피하 지방층까지 전파되는 도중에 에너지 손실이 거의 되지 않아요. 에너지의 80% 정도가 피부 속 깊은 층으로 전달이 되므로 따라서 효과가 더 큽니다. 네 번째로 통증입니다. 안 아픈 레이저, 무통 레이저로 온다를 미리 알고 찾아주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 제가 받아보면 무통까지는 아니고 약간의 열감, 약간의 진동감은 있습니다만, 보통 처음엔 다들 이렇게 긴장하고 경직된 자세로 시작했다가 끝 무렵엔 이렇게 이완된 편안한 자세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 수면 마취까지 받고 진행했던 울세라나 써마지에 비하면 온다는 마취 크림조차 바르지 않고 진행할 정도로 굉장히 통증이 덜 하거든요.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다음의 내용이에요. 울세라의 경우엔 통증을 줄이려면 에너지를 타협해야 했습니다.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아파하시면 시술자는 에너지를 좀 낮춰서 시술을 마무리했죠. 하지만 온다는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에너지, 즉 줄수가 정해져 있고 보통 얼굴 전체에 7만 줄, 8만 줄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아파하시면 시간당 들어가는 출력값, 와트를 조금 떨어뜨려서 진행을 하고, 그러면 시술 총 시간은 늘어나지만 얼굴에 조사되는 총 에너지는 동일합니다. 아프지는 않게, 다만 시술 시간은 좀 늘려서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거죠. 통증이 적은데 효과는 즉각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여러 장비들 중에서 유지기간이 가장 긴 온다입니다. 저는 즉각적인 효과를 꽤 중요하게 생각해서 리프팅 레이저 시술이 끝나면 꼭 거울을 보여드리는데요.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거울 보여드릴 때 마음이 좀 편한 시술입니다. 다섯 번째, 시술 테크닉입니다. 이 장비를 잘 모르는 제3자가 볼 때는 그냥 팁을 피부에 대고 적당히 문지르기만 하는 것처럼 보여질 텐데요. 단순해 보이는 이 동작에 많은 것이 계산되어야만 부작용 없는 온전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에너지를 필요한 깊이에 주는 디자인을 해야겠고요. 그래서 저는 꼭 시술 전에 디자인을 하고 진행하는데, 피부 탄력이 너무 저하된 분들의 경우엔 직립 상태와 누운 자세에 얼굴 조직 분포가 달라지므로 유의해서 디자인을 합니다. 또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선 처음엔 고출력으로 무빙을 좀 천천히 해서 빠르게 심부의 온도를 올리고, 그 이후엔 출력을 낮추거나 무빙을 천천히 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 아픈 프리미엄 리프팅 레이저 온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중적이고 좋다는 시술도 개개인에게 맞는 장비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내원하셔서 상담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얼굴 타입별 맞춤형 리프팅 영상을 곧 업로드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유명세보단
효율과 효과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포텐자 다이아 리프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하지 않은 이 시술을 알고서 찾아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데요. 필요한 분들께 권해드리면 무조건 극찬을 받을 수 있는 장비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검색해도 몇 편 없길래 제가 직접 알려드리려고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포텐자 다이아 리프팅의 원리. 포텐자는 고주파 시술입니다. 원래가 포텐자 기계 본체는 고주파 장비인데요. 여러 핸드피스와 14개의 팁을 바꾸어 끼면서 용도에 맞게 활용하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팁을 구성하는 것부터가 섬세하게 파라미터를 달리해서 아주 다양한 적응증을 커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장비가 정말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포텐자는요, 가장 흔하게는 바늘 고주파 시술로 모공이나 흉터를 개선하거나 주사 피부염, 기미 등을 개선하는 데 사용합니다. 두 번째 펌핑 팁으로는 바늘 고주파 자극을 줌과 동시에 음압을 걸어서 우리가 원하는 스킨 부스터를 피부에 침투시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비침습적인 바늘이 없다는 그 팁을 이용하여 리프팅까지도 가능한 것이죠. 피부에 접촉한 팁에서 흘러나온 고주파 전류가 피하 진피층 온도를 올려주어 콜라겐이나 엘라스틴과 같은 좋은 탄력 섬유 재생을 유도해냅니다. 써마지 잉모드, 다른 고주파 시술과의 차이는요. 네, 피부과 자주 다니던 분들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시죠. 아, 잉모드 같은 건가요? 아, 그럼 써마지랑 뭐가 다른가요? 써마지는 대표적인 단극성 고주파이고 잉모드는 대표적인 양극성 고주파이고요. 포텐자 다이아 리프팅은 양극성, 단극성 이 둘을 동시에 합쳐놓은 거의 최초의 레이저 장비입니다. 그래서 대극판을 몸에 부착하고 시술을 해야 하고요. 피부에 닿는 팁에서 시작해서 저 대극판을 조준하여 전류를 흘리는 것이라 상당히 깊이까지 에너지가 전달되죠. 당연히 시술 전에 금속류 액세서리는 빼고 시술하셔야 하고요. 착용하게 되면 해당 부위에 전류가 많이 흘러 화상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전용 겔을 바르고 시술을 합니다. 네, 포텐자 다이아 리프팅도 여기까지는 같은데 써마지 올리지오가 보통 시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 비해 포텐자는 시술 시간이 짧습니다. 또 써마지 올리지오가 보통 통증이 어마어마한 데 비해 포텐자 다이아 리프팅은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마취 크림을 안 바르고 시술할 정도니까요. 반대로 양극성 고주파는 피부에 닿은 팁 한쪽 편에서 팁 반대쪽 편으로 전류가 흘려지는 거라 아주 얕은 면적에만 에너지가 조사되는데요. 대표적인 시술인 잉모드는 시술 직후에 얼굴이 붉어지거나 피멍이 생기거나 실핏줄이 터지는 등의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포텐자 다이아는 그런 후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적합한 얼굴과 피부 타입을 설명드릴게요. 지금까지 보면 이 의사가 지금 포텐자 다이아 리프팅이 최고라고 말하는 건가 싶으실 텐데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모든 시술이 그렇듯 적절한 유형에게 사용해야 하는데요. 써마지, 올세라, 온다와 같은 프리미엄 리프팅 장비는 대개 콜라겐 리모델링을 구현하여 효과를 만들어내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좀 긴 편이죠. 하지만 효과는 강력하고요. 반대로 포텐자 다이아 리프팅은 그보다는 콜라겐 생성량이 좀 적을지 몰라도 즉각적으로 바로 시술 직후에 얼굴이 올라붙는 쫀쫀해지는 효과를 원하는 분들께 매우 좋습니다. 저희 병원 내부적으로도 직원 데모 시술을 해봤는데요. 저희 데모 시술은 항상 반반 비교를 위해 한쪽에만 적용합니다. 다른 한쪽은 해주지 않습니다. 시술 받은 한쪽이 즉각적으로 쭉 올라붙는 공통점을 보였습니다. 피부가 쫀득쫀득해진 것 같다라는 평도 있었고요. 핏자국, 멍 혹은 붉은기와 같은 다운타임 일절 겪고 싶지 않고 시술 직후에 바로 프로필 촬영이나 소개팅, 상견례 같은 중요한 모임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매우 추천드립니다. 반면에 볼살이 많고 통통한데 V라인이 바로 되고 싶은 분들께는 조금 권해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피부가 얇고 볼 꺼짐이 걱정되는 분들께는 또 강력 추천드립니다. 통증 시술 시간. 마취 크림을 안 바르고 시술하는 저희 병원 3가지 리프팅 장비 중에서 그러니까 온다, 잉모드, 포텐자 다이아 리프팅 이 셋 중에서는 가장 안 아픈 장비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보면 따뜻하다라는 느낌이 공통점인데요. 얼굴 하관 기준은 500샷, 얼굴 전체 기준은 1000샷을 추천드리는데 500샷 시술하면 6분 내외, 1000샷 시술하면 12분 내외입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병원의 체류 시간을 30분 정도로 아주 짧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술은 굉장히 짧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부위는요. 이마, 관자, 눈가, 볼
광대, 턱 라인, 목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시중에 리프팅 장비가 정말 많죠. 통증, 효과, 가격 등등 다양한 요소로 본인에게 맞는 리프팅 레이저를 선별하는데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제가 근래 들어 정말 많이 하고 있는 시술 탑5 안에 드는 이마 필러, 이마 필러 후 주의사항, 예쁜 이마 필러 유지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마 필러는 두 가지 목적으로 하는데요. 하나는 주름을 펴기 위해 볼륨만 자연스럽게 주는 목적, 두 번째로는 심미적으로 뭉긋하게 솟은 아름다운 곡선형 이마를 갖기 위함인데요.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제일 중요한 건 꾸준한 이마 보톡스입니다. 이마 필러는 보통 골막 위로 주입이 되는데요. 이마는 뼈 위를 덮은 각층들이 매우 얇고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사용되는 필러는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굉장히 부드러운 상태라서 본인의 근육 움직임이 강하면 강할수록 꿀렁꿀렁 거리면서 이 필러 모양의 변형을 주죠. 그래서 2달에서 3달 정도는 최소한 강하게 근육 움직임을 눌러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마 필러 하신 분들은요, 보톡스도 제가 최대한 촘촘하게 놓고요. 그리고 한 달 간격 3번 정도는 받으시라고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별개로 저는 이마 필러 환자분들이 되도록 한 달 내로 병원을 재방문해 주시기를 권유드리고 몰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흐트러진 모양을 다시 잡아드립니다. 자가 몰딩을 하지 말자입니다. 봉긋한 모양이 신기해서 일부 모양이 신경 쓰여서 자꾸만 그 부분을 눌러보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수록 납작해집니다. 우리가 주름 개선이든 심미적인 목적이든 결국 시간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볼륨인데 이 아까운 볼륨을 자가 몰딩을 하면 할수록 납작해지기 때문에 효과가 반감되게 됩니다. 다른 부위인 턱 필러도 예를 들면 턱을 괴거나 문지르는 등의 압력을 주는 행동은 피하셔야겠지요. 다음 주의사항은요, 관자놀이도 같이 채우면 좋다입니다. 되도록 처음부터요. 한쪽이 봉긋해지면 그 인접 부위가 상대적으로 꺼져 보이는 게 자연의 이치이죠. 이마 필러 7cc, 8cc, 10cc 들어갔다라고 하면 와, 너 병원 가서 혹인됐구나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부위가 이마 관자라는 넓은 면적인 거죠. 이 넓은 면적을 봉긋하게 세우는데 실제로 필요한 양이 7cc, 8cc, 10cc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제가 예방적으로 처방하는 소염 진통제, 항생제를 꼭 복용해 주세요. 저는 미리미리 방지하자는 주의라서 꼭 약을 처방해드리고 있어요. 보통은 세파 계열 항생제랑 염증, 통증을 줄여주는 소염 진통제, 그리고 알러지를 잡아주는 항히스타민제, 소화제입니다. 안전한 필러 제품을 사용하여도 또 멸균된 소독 환경에서 시술을 하여도 환자 본인의 컨디션, 생리 중에 시술을 받았다거나 화장을 바로 해야 하는 등의 상황, 생활 습관 등에 의해서 염증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알레르기는 또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제가 처방해드린 약물을 꼭 복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본인이 특정 항생제 성분에 알러지가 있다거나 하면 알려주시면 2차, 3차로 쓸 수 있는 다른 약을 처방해드립니다. 오늘은 이마 필러 후 안전하게 예쁘게 이마 모양 잘 유지하는 방법, 주의사항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시술하면서 언급은 드리지만 긴장 상태로 들으셔서 이 주의사항을 놓친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정귀 필러입니다. 누운귀 필러라고도 하죠. 중국에서는 귓바퀴, 귓볼이 넓은 것이 좋은 관상으로 알려져서 꽤 오래전부터 시행되었던 귀 필러인데요. 최근에 한국에선 중안면을 짧아 보이게, 사진빨 잘 받아 보이게 하는 용도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정귀 필러, 별칭이 붙은 것은 누운 귀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귓바퀴를 넓게 펼치고 뾰족이, 세우기까지 하여서인데요. 완성된 귀 디자인에는 개인 취향이 있으며 이 부분 꼭 의사와 환자 간에 충분히 디자인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누운 귀를 세우는 작업은 얼굴 축소 효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만큼은 꼭 추천을 드리며 전후 사진 몇 개를 공개합니다. 완전히 누워있는 귀로 인해 얼굴이 실제보다 커 보이는 환자분의 전 사진입니다. 물론 리프팅 레이저나 실리프팅 등으로 얼굴 사이즈를 감소하는 좋은 시술들이 많습니다만 보통 여러 회차를 해야 하거나 멍 붓기의 다운타임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죠. 누운 귀 필러는 단 10여 분의 시술만으로 즉각적인 안면 축소, 착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의 시술법은 이 중국 논문을 참고로 하여 주요 혈관이 지나가지 않는 부위에 필러를 직접 주입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러 시술은 기본적으로 바늘이냐 캐뉼라냐로 크게 나뉘는데 저는 누운 귀를 세우는 목적으로는 바늘만을 사용하고요. 귓바퀴는 캐뉼라와 바늘 시술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술 모습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시술 소요 시간은요, 마취크림 도포 20여 분을 제외하면 시술 자체는 딱 10분 이내로 짧습니다. 통증, 멍, 붓기는요, 마취크림 30여 분 바르고 진행한 위 환자분의 경우에 별로 아프지 않았다라는 소감을 남기셨습니다. 고막 인접 부위다 보니까 필러를 주입할 때 콸콸콸콸 물이 흐르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라는 평을 준 분도 계십니다. 바늘 시술이라 멍 붓기의 가능성은 있으며 보통 일주일 내로 가라앉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인데요. 시술 후 최소 2주간은 옆으로 돌아 누워 자지 않고 똑바로 누운 자세로 수면하셔야 됩니다. 필러가 자리를 잡는 동안은 굉장히 물성이 묽기 때문에 일부러 만지거나 압력을 가하는 등의 행위가 애써 세워놓은 볼륨을 납작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귓볼, 귓바퀴, 필러 부위도 피어싱은 2주 이후에 재착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정기 필러, 누운기 필러를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거울 속으로 본 본인의 얼굴에서 귀가 좀 더 세워지면 예뻐 보일 것 같은 분들은 안전한 시술이니까 안심하시고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입술 필러 시술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맞춤형 디자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저는 맞춤형 시술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늘 강조해왔는데요. 그 가장 대표적인 부위가 입술 필러입니다. 선생님이 알아서 예쁘게 해주세요. 자연스럽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말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입술 필러야말로 가장 오랜 시간을 들여 대화를 하고 디자인을 하여야 최선의 결과에 도달합니다. 그 이유는 잠시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이것들은 입술 필러 후기라고 검색하면 보여지는 사진들입니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수많은 입술 필러 후기 사진이죠. 비슷해 보이시나요? 제 눈엔 너무 다릅니다. 입술산이 기운 각도, 입꼬리가 올라간 정도, 입술 부리가 있고 없고, 입술 라인이 뚜렷하고 흐리고, 윗입술 볼륨의 정도, 아랫입술의 볼륨, 그 볼륨점 중심의 개수와 정도 등등. 저는 입술 필러 시술만큼은 유일하게 원하는 입술 사진을 지참하시라고 안내하는데요. 그리하여 원하는 이쁜 입술의 디테일을 저와 환자분이 낱낱이 함께 분석합니다. 먼저 디테일한 시술 전 디자인을 한 뒤 다음으로 그게 본인 얼굴에도 어울릴 디자인인지까지 한 번 더 체크하는 과정을 거치고 시술합니다. 총 시술 시간이 15분이라면 이 전반부 디자인 과정에 10분 정도가 소요되고 나머지 5분은 시술 시간일 만큼 이 대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디테일한 체크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개개인이 느끼는 예쁜 입술은 제 경험상 모두 제각각이더라고요. 10분이면 10분이 모두 다른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예쁘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이 느끼는 예쁨이란 무엇인가를 정확히 시술자가 먼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첨부 사진으로 보여드린 두 입술 모양에서 알 수 있듯이 개개인에 어울리는 디자인은 정말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쁘다고 느끼는 것과 나에게 잘 어울리는 것은 전혀 별개의 부분이기 때문에 시술자로서 객관적인 의견을 주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술 중 하나인 입술 필러, 맞춤형 디자인이 답이다 라는 부제로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입술 필러는 본인 매력을 살리고 얼굴 나이를 거꾸로 돌리는 안전하고 확실한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디테일한 상담 후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며 저희 병원에 전후 사진 공개를 해주신 입술 필러 시술 고객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